가을의 끝자락에서 온 메시지. 스마트폰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 알림은 박은혜 여사의 무료한 오후를 흔드는 작은 파문과 같았다. 가을 들국화님,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잘 지내시는지요? 낯선 이름, 최수혁. 그는 자신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라 소개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얼마 전 딸 민정이 어머니 심심하실 텐데 이걸로 동년배 친구라도 만들어 보세요라며 깔아준 시니어 채팅 앱이었다. 은혜는 이런 것에 영 익숙지 않았지만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후 처음 몇 년은 취미 생활도 하고 옛 동료들도 만났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그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빴고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은 은혜에게 적막은 때로는 벗처럼 때로는 감옥처럼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들국화는 무슨 그냥 평범한 늙은이입니다. 어색하게 답장을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최수혁이라는 남자는 놀랍도록 다정하고 유머러스했다.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부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보내왔다. 은혜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곤 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아내와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는 두 사람을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다. 은혜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은혜 씨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네요. 꼭 제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그의 전화통화는 은혜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이 끌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고국의 정이 그립다고 했고 은혜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은혜는 그런 그가 안쓰럽기도 하고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기도 했다. 딸 민정은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안심했다. 어머니, 좋은 친구분이라도 생기셨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하지만 어머니가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거나 통화하며 수줍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을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그분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자주 연락해?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은혜는 딸의 걱정에 손사래를 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주 점잖고 좋은 분이야. 말도 잘 통하고. 하지만 은혜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이 나이에 주책이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나 최수혁이 보내오는 관심과 다정함은 그 불안감을 애써 덮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은혜에게 가을 들국화 대신 내 마음의 등불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고 은혜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던 중 최수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혜 씨,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급하게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회사 공금이 묶여 있어 당장 융통할 돈이 없다고 했다.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급여가 나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은혜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박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동안 쌓아온 정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더구나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까. 은혜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별일 아니겠지. 곧 갚는다고 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최수혁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욱 애틋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 사정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서 송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은혜 씨에게 진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 은혜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가 작은 카페를 차리고 은혜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은혜 씨만 괜찮다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며 조용히 살아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당신 같은 분과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혜는 당황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처럼 들렸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후로도 최수혁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급하게 한국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송금 한도에 걸렸습니다.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자금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귀국하는 대로 모든 돈을 합쳐서 갚겠습니다. 그는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댔고 박은혜는 그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일 리 없다고, 이 모든 어려움만 지나면 그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남편이 남긴 예금과 적금을 해약했고 심지어 자식들 몰래 작은 연금보험까지 해지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어르신, 요즘 전화나 온라인으로 돈 요구하는 사기가 많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박은혜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딸 민정이 알게 될까봐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비밀에 붙였다. 통장의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최수혁이 보내오는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 불안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는 곧 한국에 올 것이라고, 오면 가장 먼저 은혜를 찾아뵙겠다고 했다. 은혜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딸 민정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머니가 은행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고 평소와 달리 돈 이야기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다. 수백,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최수혁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 민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엄마, 이 최수혁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 돈들 다 뭐야? 민정의 다그침에 박은혜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그냥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곧 갚기로 했어.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정은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다. 잠금 패턴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수혁과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사랑 고백, 달콤한 약속, 그리고 끊임없는 금전 요구. 민정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엄마, 이거 사기야! 로맨스 스캠이라고! 엄마는 지금 저놈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박은혜는 딸의 절규에 귀를 막고 싶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최수혁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위안이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찾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고 최수혁이 보낸 프로필 사진이 사실은 오래전 외국 잡지에 실렸던 이름 모를 모델의 사진이라는 것까지 찾아냈다. 심지어 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내온 서류들도 조악하게 위조된 가짜임이 드러났다. 박은혜의 믿음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절정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최수혁은 박은혜에게 마지막으로 큰 돈을 요구했다. 은혜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투자할 사업 자금 3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바로 다음 주 비행기로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은혜는 그의 말에 또다시 흔들렸다. 이것만 보내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박은혜는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그에게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민정이가 어머니의 팔을 붙들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놈은 사기꾼이라고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은행으로 향하려는 어머니를 겨우 말린 민정은 최수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운 최수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은혜 씨? 민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수혁 씨, 박은혜 씨 딸입니다. 당신이 보낸 사진, 사업 관련 서류들 모두 가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보낸 돈 당장 돌려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순간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최수혁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은혜 씨를 진심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정이가 끼어들었다. 당신 같은 사기꾼들 수법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 현혹하지 마세요. 그러자 최수혁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박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 밤늦도록 이어졌던 통화,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것을,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내가 어쩌자고. 내 평생 모은 돈인데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어떡하라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애지중지 키우던 베란다의 작은 들국화 화분은 이미 꽃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며칠 동안 박은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살아갈 의욕도 기력도 없었다.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무엇보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민정은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도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곁을 지킬 뿐이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외로웠고 그래서 잠시 마음이 약해졌던 것뿐이에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 민정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눈빛은 얼어붙었던 박은혜의 마음에 아주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은혜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잊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허탈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민정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 속에서 박은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민정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가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점조직 사기단일 가능성이 높아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혜는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나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에 많은 노인들이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게 당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자녀들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박은혜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5월이었다. 박은혜는 여전히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